자,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얘기만 놓고 봤을 땐 역시 잉글랜드 내 이적을 케인은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온 걸로만 봤을 때 그럼 얘기 나왔던 팀이 3개였잖아. 맨시티, 첼시 그리고 맨유. 네. 요렇게고 해외로 만약에 이적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가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공격수가 필요한 팀은 레알 마드리드는 뭐 당연하겠고. 레알 마드리드. 네. 나는 바르셀로나도 만만치 않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긴 좀 아구이로 얘기가 지금 영주 형이 그 굉장히 피커솥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케인 바르사는 뭔가 좀 안 어울려. 네, 제 개인적인 느낌. 바르사에는 뭔가 좀 키 크고 체구 있는 공격수가 이상하게 이미지가 안 맞기는 그렇지. 하죠. 그쪽은 좀 다른 느낌. 차라리 라우타로라 그러면 이런 그래, 느낌이 있잖아. 그리고 링크가 없었던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음바페와 레알 마드리드 링크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고 케인이 파리 쪽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쵸.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역시 PL 내 이적이에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1억 5천만 파운드 정도의 이적료를 낼 수 있는 건 프리미어 리그 정도만이 가능할 것 같고 근데 그 내부에서마저도 힘든 금액이긴 그렇지. 해요. 외부로 가면 돌려봐야 나오는 거 하나야. 파리야. 맞아요.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도 최근 이적 시장을 보죠. 굉장히 그 아끼고 팔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파리도 어쨌든 선수 판매가 일단 전제가 돼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역시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좀 여유 있게 보고 있다라는 그 기사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 꼼꼼하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엄청나게 큰 금액이다. 저는 그래서 이 이적설에 대해서는 먼저 전제를 깔자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 싸게 팔 수 없거든. 토트넘 입장에서 레비도 그렇잖아. 만약에 꼭 무조건 나간다고 쳐봐. 근데 이 돈 집을 못해. 너무 커요. 나는 너무 힘들다고 봐요. 코로나 시국이 좀 끝나고 관중 수익을 한 1, 2년 받은 상태면 모르겠는데 그게 내가 아니니까. 이적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그 스탠스가 나는 있어요. 선수가 정말 원한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클럽은 거의 없다. 플러스 이적 시장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그쵸.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어. 그치. 근데 지금은 상황이 쉽지가 않다. 그거는 전제로 깝시다. 네. 그래도 어쨌든 케인과 링크되고 있는 팀은 지금 3팀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맨시티, 맨유, 첼시였는데 이 팀들 중에 케인이 가장 필요한 팀 그리고 가장 결과물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팀은 어디인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맨시티를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 팀은 케인이 온다고 했을 때 그냥 트로피를 들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인정입니다. 네, 워낙 트로피가 가까운 팀입니다. 그리고 케인 입장에서도 토트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이유는 첫째가 트로피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이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스트라이커를 쓰는 방향이 일반적인 어떤 넘버 9을 쓰는 방향이랑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케인은 펩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육각형 공격수를 원하고 또 케인은 육각형이고. 그래. 아니 키 크고 제공권 되는데 압박 가능하죠. 내려와서 연계되죠. 안 되는 게 없잖아. 결정력도 가지고. 네, 다 되니까. 그래서 일단 맨시티 입장에서는 케인이 필요한 이유, 공격수 영입이 필요하다. 이거는 뎁스 때문에서라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구에로가 팀을 떠나죠. 제주스는 여전히 득점력이 애매하고 은근 펩 가르디올라가 큰 경기 때 제주스를 윙으로 돌려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아니면 투톱의 섀도우 같은 약간 처진 위치로 쓰기도 하고 페란 토레스를 다음 시즌에는 이른바 9번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래. 실제로 잘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헤트트릭하고 그랬잖아. 원더골도 넣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페란 토레스는 윙보다 지금 맨시티에서는 톱에서 오히려 더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뭐 페란 토레스, 제주스 이렇게 다음 시즌에 뛴다 한들 이 선수들이 언제든 2선으로 포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고려했을 때 그럼요. 그리고 여전히 결정력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걸 고려했을 때 맨시티는 무조건 케인이 필요합니다. 아니 맨시티가 조금만 결정력 있는 공격수 뭐 뭔데 찾지 말자. 이번 시즌에 아구에로가 부상이랑 코로나 이슈만 덜 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뭔가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뭐 리그 우승도 이미 확정지었고 챔 결까지 간 팀한테 수월하게 뭐 이런 얘기가 좀 우습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약간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 순간이 결국에는 스털링이나 제수스나 몇몇 선수들이 놓쳤던 그 타이밍이란 말이야. 그거 있었으면 다 끝났다. 네, 그래서 공격수가 너무 필요하다라고 알 수가 있고 이건 근데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벨붕이긴 하죠. 맨시티의 해리 케인이면? 한 진짜 왕조를 잉글랜드에서는 적어도 구축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뒤에 호벤 디아스 오면서 존 스톤스랑 끝냈잖아. 미드필더 라인은 원래도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그리고 균도안도 있고 있으니까 거기 끝났는데 공격 쪽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탑이. 그렇죠. 아구에로가 나이가 들면서. 근데 해리 케인이면 끝이야. 그러니까 가능성은 적겠지만 근데 가봐야 돼 일단.
팀도 일단 옮겨봐야 돼요. 그건 맞아. 그건 맞긴 하지. 가끔 대단한 선수들도 이적한 이후에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지. 그러니까 물론 부상 여파가 있긴 했습니다만 토레스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습니까? 난 그 정도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난 평타 이상은 항상 쳐줄 줄 알았고 뭐 셰브첸코도 좀 내려오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의 먹튀가 될 거라고 예상했었던 이름값이 사람은 있는데. 없으니까. 물론 해리케인은 앞에 두 케이스 덕현이가 얘기한 케이스랑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절정을 찍고 있는 그래. 건데. 근데 언제나 모르긴 한다. 그죠. 라는 건 항상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이 이유는 생각보다 안 다뤄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먼저 떠올랐거든요. 뭐죠? 맨시티한테 페널티킥 키커가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지. 로드리가 막 가서 차고 그랬잖아. 이거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왔어요. 올 시즌 맨시티의 페널티킥 키커 잔혹사인데요. 덕배 아구에로가 넣다가 덕배 한번 실축하죠. 또 그 뒤에 덕배가 찼다가 덕배가 실축한 것 때문에 PK 키커를 이제 놓습니다. 스털링한테 넘어갔는데 스털링 차자마자 실축. 균도안으로 넘어갔는데 균도안이 처음에 넣었어요. 아 역시 균도안이다. 역시 페널티킥을 그래도 잘 찬다 했는데 다음번에 리버풀전에서 갑자기 실축. 이후에 로드리가 한번 차고 아구에로가 로드리 이것도 막힐 뻔했어. 맞아. 그것도 맞아. 그리고 아구에로가 넣습니다. 마레즈도 챔스에서 넣었어요. 근데 아구에로가 이번에 파네카를 해버렸죠. 파넨카라면서 실축을 했죠. 해리케인 PK 잘 차는 건 뭐 유명하니까. 네. 올 시즌 맨시티 성공 7번, 실패 4번. 그리고 한 시즌 동안 키커만 6명인데요. 이 6명 중에 실축을 경험한 선수가 4명입니다. 케인이 무조건 있어야 PK 불운을 깨트릴 수 있고 생각보다 시티 입장에서는 페널티킥의 노이로제가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럼요. 이거 진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럴만하지. 네. 그래서 맨시티는 변수 없이 너무 기대할 여지가 큰 팀이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요. 저는 가장 꼽을 수 있는 이 팀에서 케인이 영입했을 때 어떤 기대 요소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의 시너지입니다. 예전에 에릭센이랑 보여줬었던 그런 비슷한 느낌보다도 더 좋은 시너지를 내는 분산이 크니까. 네. 와 해리케인 맨유도 강력하죠. 강력하지. 그리고 스트라이커가 토트넘에서 맨유로 넘어간 사례가 한 번 있었죠. 베르바토프. 물론 좋은 영입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나는 토트넘 벨바 진짜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분들 많았지. 예술적으로 플레이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 유명하잖아요. 베르바토프 스페셜 보고 냉장고에서 반찬통 떨어졌을 때 그거 발등으로 트래핑하다가 꼬맸다는 이야기가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주작 아니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재밌게 얘기하려다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댓글에 그거 있었잖아요. 이동국 스페셜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동고형 왜요? 발리. 그렇지. 반찬통 발리했으면. 그러면 이제 발등 쪼개지는 거지. 그죠. 카니자레스 봐도 안 되겠네. 그 사람 실제로 부상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카시아스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베르바토프도 토트넘에서 맨유로 간 사례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지난 시즌 후반기만 뛰고 7개의 도움, 올 시즌은 11개의 도움이에요. 분명 잘 해주긴 했지만 파트너 공격수가 늘 애매했기 때문에 뷔페 치고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 치고는 혹은 실제 영향력 치고는 스탯을 더 쌓지는 못했습니다. 개인 타이틀을 획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뷔페 입장에서도 케인이랑 만약에 뛴다 그러면 앞으로 커리어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도움이라든지 여러 부문에서의 개인 수상은 진짜 따놓은 당상일 겁니다. 물론 앞으로 가면 사실 케빈 데브라이너 만약에 케인이 있으면 어시스트 20개 찍을 거야. 무조건 찍지. 근데 브루노도 마찬가지야. 네, 뷔페도 제가 봤을 때 케인이랑 뛰면 도움왕은 진짜 정말 유력하지 않을까. 그래. 네. 그리고 이제 마샬 나가리라 치고 케인 주전에 카바니 서브. 와. 진짜 맞다. 카바니가 이제 단기 계약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케인도 시즌 내내 또 풀타임을 돌리긴 어려우니까 카바니가 이제 적당하게 슈퍼 서브로 나오는 공격진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그리고 그 둘이 서로 대화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카바니가 아무래도 조금 형이니까. 야, 그건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카바니랑 해리케인이면. 그리고 카바니가 유럽 무대 경험이 많단 말이에요. 그치. 해리케인보다도 더 훨씬 많죠. 그럼요. 챔스나 이런 데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우리는 진짜 챔스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런 게 막 중요하다. 그러니까 케인이 아직 가지 못한 것들. 이런 거를 또 카바니가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서 유사시에 카바니 케인 투톱. 그래. 카바니 케인 투톱 나오면 이 들을 보면서 그린우드는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거죠. 그린우드랑 레시포드 이제 보고 이제 많이 배워야지. 크는 거죠. 야, 진짜 시너지는 이름값만 봤을 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케인이라는 공격수가 가지고 있는 이 아우라가 그만큼 크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토트넘은 케인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가장 필요한 팀은 토트넘에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맨유한테 필요한 이유는 현지 팬들을 진정시킬 메가들의 필요성이 시위가 계속 있으니까. 글레이저 쪽과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죠. 압박감을 글레이저가 느껴야죠. 이제는 투자를 해야 할 때고 그러면 케인이 상징이 돼야 됩니다. 변수가 있다면 제이든 산초 딜입니다. 이게 일단 1순위니까. 그렇지. 카바니 계약 연장을 통해서 맨유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가 왠지 최우선 영입 대상에서 약간 미연한 느낌이에요. 일단 현재 맨유는 왜냐면 다른 포지션의 보강이 더 필요하잖아요. 오른쪽 윙포워드가 1순위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 뭐 중미 센터백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자 제이든 나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고. 재밌진 않아요.
제이든 산초랑 중미 적당한 선수를 영입할 수 있어요. 근데 해리 케인을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누구 영입할 것 같아요? 저는 산초랑 중미 데려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막상 쉽지 않은 게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케인이 갑자기 나 맨유 가고 싶어요. 막 그러면 케인을 영입해야 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또 현지에서 어떤 분위기가 야 케인이지 이럴 수도 있어. 왜냐면 케인이 잉글랜드의 진짜 프랜차이즈 스타잖아. 잉글랜드 그 자체 스타니에요. 잉글랜드 최고의 스트라이커니까. 그리고 산초는 지금 해외에서 뛰고 있는 미래가 전도 유망한 선수라면 해리 케인은 누가 봐도 잉글랜드 최고의 공격수. 정점. 이러면 그쵸. 또 그 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력적인 상승은 중미 플러스 제이든 산초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간판 스트라이커 예전부터 최고의 어떤 이적은 언제나 9번 공격수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맞아.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근데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맨유 팬이면 케인 한 명으로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 그게 맞는 것 같아. 밸런스보다는 케인이야 이런 그게 있잖아. 흔들리겠지. 그리고 케인은 선택할 것 같아. 네. 하지만 어쨌든 재정적인 이유에서 변수는 있다. 있죠. 어쨌든 지금은 산초 링크가 가장 진한 게 사실이고 딜 성사시 산초가 아무리 계약 기간이 지난해에 비해서 1년이 이제 줄어든 상황이라 한들 이적료는 꽤 클 것이기 그치? 때문에 부담이 좀 따를 수 있는 맨유의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누구라도 지금 공격수가 필요한 첼시입니다. 첼시는 진짜 필요해요. 존나 필요하죠. 이 리그 지금 팀 내 리그 득점을 꼽았거든요. 팀 내 리그 득점 1위가 6골인데 4명 있습니다. 조르지뉴, 베르너, 마운트, 타미. 깝깝하다. 네, 2위가 5골인데요. 커트주마. 커트주마가 2위야? 여기 왜 있냐? 리그 득점 3위가 4골인데요. 지루, 하버츠, 플리식이에요. 야 그래도 지루는 어떻게 또 나와서 좀 쏠쏠하게 했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진짜 이 팀은 누구라도 와야 돼요 지금. 공격수 필요하지. 존나 필요하지. 존나 필요하지.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금 투엘이 최근에 2연패로 약간 흔들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로테이션에 대한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선수단의 뭐 어떤 체력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공격수가 골 한 골 넣어줬죠. 둘 다 이겼을 거예요. 진짜.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날아가니까 그게 어려운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결국에. 근데 저는 첼시가 케인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극히 떨어질 거라고 보이는데 이유는 첼시와 토트넘의 관계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 이 둘이 관계가 우리 국내 팬분들이 느끼는 거 이상으로 현지에서 되게 안 좋더만. 정말 안 좋아요. 그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첼시 팬들이 토트넘 조롱하는 응원가를 둘이 많이 굉장히 부르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나도 이거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 레비 입장에서도 어쨌든 케인의 판매 전권은 주도권은 어쨌든 본인이 그렇지. 쥐고 있는 건데 야 차라리 딴 데가 첼시는 안 돼. 라고 할 것 있지. 같아요. 안 그래도 잉글랜드 내 이적을 당연히 탐탁치 않게 생각할 텐데 그리고 이적 자체를 하기가 싫은데 사이가 안 좋은 첼시다?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작년 여름에 리디거 딜이 잠깐 두 구단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리디거는 입지가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주전급 간의 어떤 얘기는 두 구단 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래요. 그래서 첼시는 조금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팀을 봤을 때 누구나 입을 모아서 영입 성사 가능성이 가장 큰 쪽도 맨시티고 가장 필요로 하는 팀도 이 세 팀 중에서는 맨시티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맨시티가 계속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금전적인 파워도 사실 맨시티가 세잖아. 그렇죠. 자금력도. 그래서 맨시티가 지금 이 세 팀 중에서는 가장 필요하면서도 능력 있는 팀이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웃고 넘어갈 찌라시들, 하지만 혹시 몰라서 준비한 찌라시들 두 개가 있거든요. 뭐죠? 하나는 데일리메일의 정보인데 토트넘 보드진들은 케인 이적에 트레이드로 포함될 수 있는 대상을 정리했다. 아마 이적료가 너무 세니까 그래. 선수를 좀 교환하는 것도 용인해줄 생각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상이 앙토니 마시알, 가브리엘 제주스입니다. 난 이 둘을 비교하면 그래도 제주스가 양반이라고 봅니다. 나도 제주스가 나이가 조금 제주스가 어리고 2살 차이예요. 95, 97이야. 제주스는 열심히 안 뛰진 않아. 제주 열심히 뛰어. 그냥 다만 좀 좋아. 놓칠 뿐. 네. 근데 마샬은 보면 약간 그 빡치게 하는 그 느낌이 맞아. 특유의 표정이 있거든요. 그죠. 그 애티튜드. 경기 영향력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 이건 제주스의 승리고 타임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케인을 원하는 맨유는 협상 과정에서 제시 링가드를 트레이드에 포함시킬 수 이건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손흥민과 링가드의 핸드쉐이크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근데 이제 토트넘이 그걸 바랄까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 챔피언 한번 갔다 오고 그것 때문에 토트넘은 이제는 트로피를 따고 더 높은 곳으로 바라봐야 되는 상황에서 해리 케인은 지켜야 되는 선수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죠. 근데 그래 막 선수가 꼭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적을 시키는데 데려오는 선수가 이런 선수들과 이거는 썰일 뿐입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면 토트넘 팬들도 마음에 안 들어해요. 그래서 결국은 선수들이 될 가능성보다는 현금들이 돼야 이게 성사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조금이라도 생길 텐데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이 딜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 것이냐. 너무 비싸다. 너무 커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적설이 같이 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감독도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황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감독에 오느냐에 따라서 케인의 얘기도 만약에 명장이 딱 온다 치자. 근데 거기서 한번 가자 케인. 그러면 케인도 마음을 다 잡을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